2000년 당시 최고의 스타 복서였던 오스카 델라 호야는 자신의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밥 에럼의 탑랭크 프로모션과 대전료 분쟁 문제를 겪게 되었고,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며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탑랭크 프로모션과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0년 현역 최고의 스타 복서 카넬로 알바레즈는 자신의 프로모션을 담당하고 있는 오스카 델라 호야의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계약 해지 소송을 내게 되었고, 이에 승소를 하게 되며 20년 전 호야가 탑랭크를 떠났을 때처럼 카넬로 역시 골든보이 프로모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카넬로는 왜 골든보이 프로모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둥지를 떠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카넬로 알바레즈와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이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스카 델라 호야는 9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 복서 중 하나였고,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탑랭크 프로모션을 떠나 2002년 자신의 닉네임인 골든보이를 간판으로 한 골든보이 프로모션 회사를 설립하여 선수 겸 프로모터로 활동하며 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2007년에 치러진 오스카 델라 호야 대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대결과 2008년에 치러진 오스카 델라 호야 대 매니 파키아오의 대결을 홍보하며 잭팟을 터뜨렸고, 회사의 몸집을 크게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싱 프로모션의 가장 큰 목적은 좋은 선수를 발굴해내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워내는 것이었고, 오스카 델라 호야의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멕시칸 복서 카넬로 알바레즈를 발굴해내 세계 최고의 복서로 키워내며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 최고의 복싱 프로모션인 탑랭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성공의 중심엔 카넬로 알바레즈의 성공이 함께했고, 미국의 대표적인 히스패닉계 스타 복서였던 오스카 델라 호야는 멕시칸 복서 카넬로 알바레즈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마치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주인공 톰 크루즈와 같이 복싱 프로모터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며 최고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간판 스타 카넬로 알바레즈는 플로이드 메이웨더전 패배 이후 7연승을 달리며 은퇴한 메이웨더의 뒤를 이어 복싱계의 최고의 캐시카우가 되어 있었고, 미들급의 최강자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1, 2차전에서 메가 잭팟을 터뜨리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협력 방송사인 글로벌 스포츠 플랫폼 회사 다즈는 북미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현역 최고의 스타 복서 카넬로 알바레즈와 전례 없는 거액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즈는 카넬로와 5년간 11경기 3억 6,500만 달러라는 거대한 계약을 맺게 되었고, 카넬로는 경기당 3,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안정적이게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카넬로는 로키 필딩, 다니엘 제이콥스, 세르게이 코발레프와 싸워 모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카넬로의 주가는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아졌지만 다즈에서는 예상만큼 높은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했고,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카넬로에게 거액의 베팅을 했던 도박이 실패하게 되자 다즈는 회사의 존망이 걸린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찾아오게 됩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초대형 팬데믹이 터지게 되면서 모든 스포츠 시장은 관중을 유치할 수 없게 되며 얼어붙어 버렸고, 복싱 시장 역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즈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관중 수익 감소와 예상과는 달리 2019년 카넬로의 흥행 성적이 부진했던 점, 그리고 카넬로가 다즈에서 원하는 상대와 싸워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카넬로에게 50%의 대전료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즈에서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약속한 바가 있다며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3차전 대결을 강행하려 했고, 카넬로는 그 사실에 대해 분노하며 자신은 그런 내용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골든보이 프로모션 측에 계약서 복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게 되며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골든보이 프로모션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넬로 측에서 원하는 매치였던 칼럼 스미스, 빌리 조 사운더스, 아브니 일드른과의 대결은 다즈과 골든보이 프로모션에서 수익성 문제로 거절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빅매치가 잡히지 않게 되자 카넬로는
2020년을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한 채 한 해를 지나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넬로는 다즘과 골든보이 프로모션을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카넬로는 나는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복서다. 링 위에서 그 어떤 상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방송사나 프로모터의 실패로 내가 계속 링 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링 위에 올라 팬들이 받아 마땅한 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며 오랜 기간을 함께했던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카넬로는 데뷔 전부터 꾸준히 매년 2번 이상의 경기를 치러왔고 그런 카넬로에게 1년의 공백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20년 9월 다즘과 골든보이 프로모션을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걸었고 2020년 11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되며 자유계약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카넬로는 골든보이 프로모션과의 결별 후에도 흥행 파워를 앞세워 에디 헌의 매치룸 복싱과 알 헤이먼의 PBC와 좋은 조건으로 단기 계약을 맺으며 자신이 원하던 상대였던 칼럼 스미스, 아브니 일드름, 빌리 조 사운더스, 케일러 플랜트와의 대결을 벌이게 되었고 슈퍼 미드급을 천하통일하며 복싱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매치룸 복싱과 2경기 8,500만 달러를 보장받는 초대형 단기 계약을 맺게 되었고 5월 드미트리 비볼과의 대결, 9월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3차전 대결을 벌이며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카넬로 알바레즈는 드미트리 비볼과의 대결에서 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고 골든보이 프로모션을 떠난 뒤 갑의 위치에서 단기 계약을 통해 실리를 챙기며 자신이 원하는 경기만을 치르면서 복싱계의 최고의 슈퍼스타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넬로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린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북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탑랭크와 PBC에 밀려 미국 시장에서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고 유럽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매치룸 복싱과의 협업을 통해 어렵게 프로모션의 생명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보이 프로모션은 라이트급의 라이언 가르시아, 웰터급의 버질 오티즈 주니어, 미들급의 하이메 문기아, 라이트급의 윌리엄 제페다 등의 젊은 기대주들을 제2의 카넬로 알바레즈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카넬로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어렵게 프로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싱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플로이드 메이웨더와 탑랭크, 오스카 델라 호야와 탑랭크, 그리고 카넬로 알바레즈와 골든보이 프로모션 등의 선수대 프로모션의 대결에서 항상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선수들이 갑의 위치에서 프로모션과 유리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싱 시장의 독특한 구조는 무하마드 알리 권투 개혁법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권투 개혁법은 짧게 줄여 알리법으로 불리고 있고 복서의 권리 보호와 함께 주 정부가 권투를 규제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미국 주 체육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복싱 선수는 강압적인 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알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복서들을 갑의 위치에 서게 만들었고 거대한 프로모션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카넬로 알바레즈와 골든보이 프로모션의 이별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